매달 드시는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영양제까지. 혹시 이 약들의 가격이 약국마다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옆 동네 약국에서는 내가 먹는 영양제를 8,000원이나 더 싸게 팔고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난달 경기도에 국내 최초로 문을 연 한 창고형 약국. 이곳에서 약을 사기 위해 평일 오전부터 사람들이 카트를 끌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일반 약국에서 10,000원에 팔던 약을 7,000원에 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국이 등장하자마자 전국의 약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는 해당 약국 약사들을 향한 협박성 댓글까지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왜 약사들은 우리가 약을 싸게 사는 것을 이토록 반대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약값에 얽힌 복잡하고 민감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인생 나침반, 왜 동네마다 약값이 다른 것인지, 약사들이 창고형 약국을 막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현명하게 약을 구매하고 1년에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신드롬의 시작. 창고형 약국은 무엇인가? 사건의 중심에 있는 창고형 약국의 정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알려진 이곳은 이름 그대로 대형마트의 창고형 매장처럼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약 430제곱미터, 즉 130평이 넘는 공간에 무려 2,500종이 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손님들은 입구에서 카트를 끌고 들어가 마치 마트에서 장을 보듯 원하는 파스나 상비약, 영양제 등을 직접 카트에 담습니다. 기존의 좁고 약사와 마주보는 형태의 약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곳이 입소문을 탄 가장 큰 이유는 단연 가격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일반 약국에서 평균 1만 원에 판매되는 타이레놀 500mg 30정 제품이 이곳에서는 7,000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유명 영양제는 무려 8,000원이나 더 저렴했습니다. 일부 인기 있는 상비약은 주말 동안 품절 사태를 빚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박리담의 전략입니다. 한 번에 엄청난 양의 제품을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대량으로 사들여 구매 단가를 낮추고 낮은 마진으로 대량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이는 우리가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할인점에서 물건을 싸게 사는 원리와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약사 사회는 이를 약국의 공공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약사들의 분노. 그들은 왜 반발하는가? 그렇다면 왜 약사들은 이토록 거세게 반발하는 것일까요? 대한약사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약국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약국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사들은 약국은 단순한 소매점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이라고 주장합니다. 약사의 핵심 역할은 단순히 약을 파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올바른 복약 지도를 하며 약물 오남용을 막는 전문적인 상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고형 약국처럼 가격 경쟁에만 치중하게 되면
약사는 전문성을 발휘하는 상담가에서 단순 판매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둘째, 동네 약국의 붕괴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동이 불편하실 때,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집 앞의 동네 약국입니다. 동네 약국들은 처방전 조제를 통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창고형 약국이 영양제나 상비약 같은 수익성 좋은 제품들을 싼 값에 빨아들여가면 동네 약국들은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들이 의약품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약값 구조의 비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사는 약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과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영양제, 파스, 소화제 등입니다. 사실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의 가격과 약사의 조제료는 정부에서 거의 정해놓기 때문에 약국별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약국 수익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의약품의 판매 가격은 약국 주인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제품이라도 약국이 얼마에 사들여 얼마의 이윤을 붙여 파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는 것입니다. 창고형 약국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대량 구매로 사입 단가를 낮추어 가격을 후려치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동네 약국 입장에서는 생존의 기반이 흔들리는 셈입니다. 현명한 소비자 되기, 이 약국 쇼핑 완전 정보 가이드.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내 건강과 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현명한 약국 이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처방약과 상비약을 분리해서 생각하십시오. 몸이 아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가급적 꾸준히 다니는 단골 약국을 정해두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골 약사에게 나의 치병이나 다른 복용약에 대해 알려두면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을 점검받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매번 먹는 영양제, 비타민, 파스, 소화제 같은 일반 의약품이나 상비약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런 제품들은 발품을 팔거나 정보를 검색해 가격을 비교해보고 저렴한 곳에서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입니다. 둘째, 당당하게 가격을 물어보고 비교하십시오. 특히 여러 종류의 영양제나 상비약을 한 번에 살 때는 계산하기 전에 총액이 얼마인지, 각 제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약사에게 제품을 추천받았더라도 이 회사 제품 말고 조금 더 저렴하면서 성분은 비슷한 제품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격을 물어보고 비교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셋째, 단골 약국의 상담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약사와의 상담은 우리가 약값에 포함된 비용을 내고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약만 받아 나오지 마시고 이 약 먹을 때 피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지금 먹는 혈압약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등 궁금한 점을 적극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좋은 약사는 나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최적의 조언을 해주는 훌륭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러한 전문적인 상담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단골 약국의 존재 이유는 충분합니다. 오늘 참 복잡하고 민감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등장한 창고형 약국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약사 사회는 약국의 공공성과 동네 약국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이면에는 처방약과 달리 약국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의 가격 구조라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현명한 균형입니다. 처방약은 신뢰할 수 있는 단골 약사님과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영양제나 상비약은 적극적으로 가격을 비교하여 가게 부담을 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약사의 전문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약국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인생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